안녕하세요. 26강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체로 비판적 실제론에서 보는 과학적 활동이 뭐냐, 실제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서 바라보는 개념화, 추상화, 인과성, 그 외에 이제 과학적 논의에 필요한 일반화, 추론, 사회과학 설명 모델 등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들으시면서 제가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전체 강의를 구성했다라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느꼈을지. 비판적 실제론은 로이 바스카라고 하는 학자가 1970년대에 제창을 해서 그 이후 말하자면 비판적 실제론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과학관으로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칼라 사진입니다. 로이 바스카는 1944년에 이 인도인의 아버지와 영국인의 어머니 사이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 튜터 체제니까 영국은 이미 그때서부터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 귀납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는 거, 경험적 일반화 가지고서는 단단한 과학적 이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1960년대 중반 대학 다닐 시절에 소위 그 유명한 쿤의 과학적 혁명 논의가 있었고,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포퍼와 라카토시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대학 시절에 보면서 그걸 관련시켜서 자기의 철학을 만들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과학에 관한 실제론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제까지 과학관이 인식론 중심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의 본질, 대상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존재론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과학관으로 정립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주류가 되었던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되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다. 귀납법은 과학적 기반으로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1975년에 실제론적 과학론을 발표를 했고, 핵심은 기존의 과학론은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에 초점을 두었다면, 비판적 실제론은 과학의 대상, 실제의 성격을 물어보면서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학자가 하는 활동을 보면 그들은 대상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연구하는 대상의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거죠. 즉, 연구 대상의 본질에 대한 설명, 본질에 대한 이론적 전제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철학자는 과학이 성립하기 위해서 대상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아니라 대상에 관한 존재론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인 경우라면 사람과 사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들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비판적 실제론은 기초주의와 반기초주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무엇을 물었냐면은 우리 인식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죠. 그것이 감각 경험이다 라고 하면 경험주의가 되는 것이고 성찰하는 정신 능력이다 라고 하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죠. 데카르트가 30년 종교전쟁의 시기를 살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제에 관한 절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합리적인 정신, 성찰하는 정신에서 명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기초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파운데이션을 찾는 겁니다. 지식의 파운데이션. 그런데 분석철학과 논리실증주의가 대두하면서 지식이 어떤 확고한 원칙 속에 수립될 수 있다는 기초를 탐구하는 노력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비엔나 서클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경험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에 과학은 기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논리실증주의자들이 핵심으로 삼았던 검증 가능성, 분석적 종합적 진술, 관찰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무너지면서 기초주의의 문제가 위기로 다가온 거죠. 또 보편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성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상관관계가 어떻게 인과적이냐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휴미 질문을 했고 회의적으로 대답했던 바 A가 발생하고 그 연후에 B가 항상 발생하더라. 그러니 A가 B를 발생토록 했다. A가 B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관찰로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휴메 얘기대로 그것은 constant conjunction. 항상 항시적으로 두 개가 같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까지는 관찰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끄는 힘이 있더라. 만드는 힘이 있더라. 그 힘은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라고 실증주의 논리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오류는 결국은 실제를 우리의 감각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것, 별개의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관찰할 수 있지만 두 개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게 반기초주의죠. 서구 문화의 이성 신뢰에 대해서 이성, 소위 과학적,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보는 이제 비판 이론이 비판 이론이 제기되고요. 한편 이런 비판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인데, 니체는 시각주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초월할 수 없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지식은 개인의 이해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우리의 지식은 국지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적이 있지만 맥락 1이 있는 관찰자와 맥락 2에 있는 관찰자가 서로 다른 지식을 제시했을 때 모두 진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반기초주의자들은 우리의 지식을 근거 지울 신의 눈이 없다면 다 자기 나름으로 세상을 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 실제로는 경험적 기초를 주장하는, 경험적 기초에 따른 과학을 주장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한편 세상을 경험적 기초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시각주의에서 바라보며 지식의 기초를 부정하는 니체나 로티 등의 철학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상대성은 수용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상대성을 수용한다고 해서 모든 지식이 똑같은 정도로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비판적 실제로는 세 가지 점을 종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존재론을 내세웠다. 과학의 연구 대상은 실제한다.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그 여러 가지 지식이 똑같은 정도로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연구 대상의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론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다. 판단적 합리성을 갖는다. 이것이 비판적 실제론의 세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은 정리해 본다면 기초주의도 반대하고 시각주의도 반대합니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이론적 기반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석주의적 과학관의 상대주의적 성향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존재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인 것이고, 그 이론 간에 어떤 이론이 더 잘 설명하는가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인 실제를 바라보면서 실제와 비교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식과 지식의 대상에 관한 관계,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 실험 활동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실험 활동을 통해서 과학 정신, 과학적 방법의
핵심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